2009년 6월, 일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쉬는 날이라 산에 혼자 낚시하러 갔다가 이상한 걸 봤어. 작년, 재작년에도 친구나 마누라하고도 몇 번이나 놀러 그 강에 갔었는데 어제는 시간이 남는 친구도 없어서 오랜만에 혼자서 가기로 했지. 저녁 무렵부터 꽤 많이 잡히기 시작해서 마누라한테는 5시까지는 돌아가겠다고 했는데 너무 빠져버려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6시가 지난 거야. 오랜만에 홀로 산에 있는 강에 올라가 신나게 낚시질을 했다는 일. 그러다 깨닫고 나니 저녁 6시가 넘어가고 있었답니다. 산속이라 나무가 무성한 데다 어두워지기 시작. 일은 슬슬 돌아갈 채비를 할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한기가 몰아쳐서 산은 역시 춥다고 생각. 벗어놓았던 웃옷을 입으려던 순간 상류 쪽에서 기척을 느껴 눈을 향했더니 초딩 정도 되는 아이? 꼭 사람처럼 보이는 애새끼가 서 있는 느낌이었는데 무심코 눈을 비비고 나서 확인했는데 역시 있었어. 옷을 안 입고 있는 건지 하얗게 녹음의 풍경 위에 떠있는 듯 보였어. 귀신 같은 건 믿지 않는다는 일은 그 물체를 그런 종류라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고 거기다 그게 뭔지 모호한 채로 돌아가는 것도 싫어 조심조심 다가갔다네요. 그랬더니 그 물체는 위쪽 절반만 꿈틀꿈틀 꾸물꾸물거리며 이를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손을 위로 올리고 엄청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 꼭 와인 병따개 같은 나선형으로 보였다는 일. 대체 뭔지 정확히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만 이 세상 것으로는 볼 수 없는 광경에 소름이 돋고 이건 정말 위험한 놈이다 라고 느꼈죠. 그 순간 일은 맹렬한 구토에 휩싸여 자기 생각과는 관계없이 구토. 그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엎어진 채로 차까지 기어갔다네요. 물론 절대로 돌아보거나 하진 않았다고요. 겨우 차에 도착. 시계를 본 일은 7시가 넘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차 밖에서는 어이 어이 하는 많은 소리가 들렸고 그 뒤로는 기억이 없었고 걱정된 마누라가 찾으러 와줬던 모양으로 기억이 없는 동안은 잠이 들었는지 마누라가 깨워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일. 집에 도착한 게 10시가 넘은 시간. 지금은 무기력함이 너무 심해 회사도 쉬게 되었답니다. 그게 대체 뭐였는지 지금도 소름과 한기가 사라지질 않는다는 일. 거기다 최악인 건 낚시 도구들을 그냥 놔두고 왔다는 겁니다. 가지러 가려면 오늘밖에 없는데 용기가 안 난다나요. 비싼 도구인데. 이 이야기를 읽은 스레 주민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죽을 만큼 무서운 이야기를 모아보자. 줄여서 샤레코아에서 봤던 어떤 이야기와 너무도 흡사했기 때문인데요. 쿠네쿠네 아니야? 라는 한 스레 주민의 질문에 꾸물꾸물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냥 몸을 구부리고 살짝 움직였을 뿐일지도 모른다는 일. 그리고 낚시도구를 포기할 수 없다고 합니다. 가라데 검은 띠인 내가 등장. 도구 놔두고 온 장소는 어디냐? 내가 사는 현이라면 가서 보고 와도 괜찮겠는데. 라는 주민의 말에 일은 후쿠오카의 시골을 흐르는 강의 지류라고 대답. 내일 회사 끝나면 역시 검은 띠인 친구와 가지러 갔다 오겠다고 합니다. 솔직히 흥미가 생기니 강 이름, 지역 이름을 알려주지 않겠어요? 무모한 짓은 하지 않을게요. 저는 후쿠오카시에 살고 있습니다. 다른 스레 주민이 간절하게 일에게 부탁해 오는데요. 장소는 야베무라에서 야메로 흘러가는 강의 한 지류입니다만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하고 업무로 4년 전에 후쿠오카현에 이사 온 상태라서요. 강의 이름까지는 모릅니다. 거기에는 안 가는 쪽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일. 여기서 어떤 조언을 날리는 주민. 안타깝긴 해도 낚시도구는 포기하는 편이 좋습니다. 예전에 샤레코아에서 산의 전기라는 요괴? 그런 거에 딸이 홀렸다는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당신이 무사히 귀가할 수 있었던 건 큰 행운이라고 봅니다. 다시 돌아간다는 건 한 번 얻은 목숨을 다시 버리러 가는 것과 마찬가지. 생명을 돈으로 살 수 없어요.
다른 주민도 동참하죠. 제발 아직 낚시도구를 찾으러 안 갔기를. 댓글을 읽다 보니 갑자기 코피가 터져서요. 이제 그 강에는 가지 않아야만 할 것으로 느껴집니다. 나쁜 예감이 들어요. 제발 강에 다시 가지 않기를. 이런 조언들에 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역시 낚시 도구는 포기합니다. 오늘도 한기가 엄청나요. 공포로 인한 건지 누군가에게 감시당하는 듯한 착각마저 들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반년 정도 전부터 검은 고양이가 집 차고에 들어와 살고 있었는데요. 오늘 그 고양이한테 먹이를 주러 차고에 갔다가 사료 그릇을 보고 머릿속이 하얗게 됐습니다. 그릇 안에 길이 두께가 제각각인 털이 흩어져 있었어요. 어쨌든 산에는 안 가도록 할게요. 스레 주민들의 조언은 계속됩니다. 만약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일단 절에 가서 주지 스님에게 사정 설명을 한 뒤 액마기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신적으로 약이 될 거라 생각해요. 이 조언들을 다시금 감사하는 일. 아버지에게 이 사건을 말했더니 할머니 지인인 어느 분에게 액마기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거기에 갈 예정이라는 것. 다음날 일은 액마기를 받고 왔다는 것을 투척합니다. 귀쿠치상이라는 영매선말로는 땡땡군은 운이 나빴어. 하지만 무사했다는 건 불행 중 다행이구나 라는 것이었죠. 일이 그게 뭐였는지 물어봤더니 보면 안 될 것이라고만 들었다고 합니다. 귀쿠치상에 두려워하는 건지 안심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를 미묘한 표정을 보고 있자 그 이상은 무서워서 부를 수 없었다는 일. 그놈은 아니지만 다른 귀신이 붙었다고 해서 액마기를 받았다고요. 불경 같은 걸 외운 후 온몸을 끝부분에 찰랑거리는 소리가 나는 철제가 달린 어떤 막대기로 계속 맞았다고 일은 말합니다. 지금은 안심이 된 건지 차분해지고 몸 상태도 좋습니다. 여기 분들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받아서 빨리 대처할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이슬에는 일의 감사 인사로 끝을 맺는데요. 그렇다면 일이 봤다는 이 이상하게 꿈을 대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노는 날은 더 바쁘고 안 좋은 일도 더 일어나나 봅니다. 외국에서 손님이 오고 귀한 분이 돌아가시고 아주 정신이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2000년대 초에 말이 돌기 시작한 도시 전설인 쿠네쿠네. 멀리 보이는 그 존재의 정체를 알게 되면 정신이 붕괴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괴이 쿠네쿠네를 현실적으로 추측해 그 정체에 다가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쿠네쿠네라는 말은 꿈을 꾸물, 꿈틀꿈틀, 구불구불 등을 뜻하는 의태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걸 기초로 이야기를 진행시켜 보겠습니다. 2003년 무렵부터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는 괴담 도시전설. 보통 이야기들의 기원이 애매한 경우가 많은 인터넷상에 퍼진 전설 중에 이 괴담만은 특이하게도 발신지가 뚜렷합니다. 또한 쿠네쿠네는 화장실의 하나코나, 입 찢어진 여자, 즉 빨간 마스크와 마찬가지로 그 자체를 나타내는 고유의 요괴 이름이기도 하죠. 그 이름대로 외형이 구불구불하고 논밭 등의 시야가 넓은 장소에서 멀리에서만 보이기 때문에 그 자세한 모습은 현재까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를 알게 되고만 사람은 정신이 붕괴, 폐인이 되어버리고 만다. 이 이야기의 기원이 되는 이야기를 잠시 살펴볼까요? 글쓴이 남동생의 친구 A에게서 들었던 이야기. 동생 친구인 A에게는 형이 하나 있는 집안으로 그 형제는 어느 날 외할머니 댁인 시골 마을로 놀러갔고 그때 체험한 이야기입니다. 시골에 가서 놀던 어느 날 형은 창문으로 보이는 논밭 저편에 꿈틀대고 움직이는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형은 동생과 같이 그 꿈틀대는 걸 보고 있었는데요. 멀어서 처음에는 그 정체를 알지 못합니다. 이윽고 형은 그 정체를 알았다고 동생에게 전했고 동생은 당연히도 알려달라고 조릅니다만 형은
모르는 편이 낫다며 고집스럽게 정체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글쓴이는 동생에게 친구인 A한테 다시금 그 정체에 대해 형에게 물어보라고 전했습니다만 동생 왈. 친구 A의 형은 지금 정신이 이상해져서 대화에 답할 수 없는 상태래 라고 알려줬다고요. 이게 2003년 인터넷에 올라왔던 쿠네쿠네의 발상지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유명한 쿠네쿠네 목격담으로는 아키타현에 있는 할머니 댁에 놀러갔던 두 남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둘이 논 주변에서 놀고 있던 중 멀리서 꾸물꾸물 움직이는 하얀 물체를 발견. 그 모습을 궁금해한 오빠는 집에서 쌍안경을 가져와 그 하얀 물체를 보게 됩니다. 그러자 오빠가 갑자기 변하더니 얼굴이 새파랗게 변하고 땀을 뻘뻘 흘리며 혀가 잘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동생이었던 글쓴이가 오빠에게 뭐였냐고 물었더니 모르는 쪽이라 대답. 게다가 그 목소리는 평소 오빠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오빠는 그 후 홀로 집으로 돌아갔고 글쓴이는 자기도 그 흰물체가 궁금해 쌍안경으로 보려고 했으나 그 흰물체를 보면 안 된다며 봤냐고 소리치는 할아버지. 그래서 자기는 못 봤다고 전하자 할아버지는 안도했는지 무너져 내리며 통곡했다고 합니다. 오빠가 어떤지 물어봤더니 오빠는 집으로 돌아가서는 웃으면서 꾸물꾸물 미친 듯이 춤을 추고 있다는 이야기. 오빠는 여기에 살게 하는 쪽이 살기 편할 거다. 그쪽 도시는 좁고 험하고 그런 곳에선 며칠 더 버티지 못할 거야. 우리 집에 놔두고 몇 년쯤 지나 너네 놓아주는 게 최고다. 그렇게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이제 오빠는 만날 수 없다. 그렇게 확신한 글쓴이는 울면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짧게 요약하자면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앞 이야기와 많이 비슷하죠? 아니,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몇 이야기가 더 있는데요. 이번에는 수영 합숙 훈련에서 목격된 쿠네쿠네의 이야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글쓴이가 초등학교 4학년 무렵 수영교실의 여름 캠프에 참가했을 때 이야기. 여름 캠프 마지막 날, 그날은 태풍의 영향으로 연습이 취소돼 하루 종일 숙소에서 보냈다는데요. 글쓴이와 친구는 태풍으로 거칠게 날뛰는 바다를 보고 있었는데 수수께끼 움직임을 하며 이동하는 하얀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삐 하는 괴성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친구를 그대로 병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만 그대로 돌아오지 않게 되었답니다. 나중에 선생님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친구가 수영교실을 그만두었다는 것. 아무래도 뇌에 이상이 생긴 모양입니다. 아마 친구는 시력이 좋아서 그 하얀 물체를 제대로 보고만 것 같습니다. 다행히 글쓴이는 근시였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보이지 않았던 게 운이 좋았던 것 같네요. 그 외로도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일단 여기까지 정리해봤고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의 기원과 목격담으로 알 수 있는 쿠네쿠네의 특징은 어떤 것일까요? 발상지가 된 글과 다른 이들의 목격담을 통해 쿠네쿠네에게 특징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특징으로서는 1. 흰색 또는 검은 물체. 2. 그 이름 그대로 꾸물꾸물 움직이고 있다. 3. 멀리서 보면 괜찮지만 자세히 알게 되면 정신이 이상해진다. 4. 기본적으로 멀리 보이는 논밭이나 강, 해변 등의 넓은 장소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5. 목격 시기는 여름. 6. 정체는 알 수 없지만 현지에서는 금기시되는 존재. 주로 이렇게 6가지 특징이 공통적이며 쿠네쿠네의 정체에 다가가기 위한 중요한 단서는 꾸물꾸물거리는 동작, 목격 시기가 여름, 멀리 보이는 넓은 장소, 이렇게 3가지를 들 수 있겠네요. 여기서는 사람들이 여러 썰을 주창하는데요. 그것도 차례로 알아보시죠. 1. 도플갱어설. 쿠네쿠네의 외모가 흰색 또는 검다는 것. 도플갱어의 외형도 검은 그림자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
그리고 도플갱어는 또 다른 나이고 만나면 목숨을 잃는다는 공통점이 있어 도플갱어가 맞다고 억측들을 하고 있죠. 2. 바다에 떠있는 시체설. 바다에서 사람이 죽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흰색으로 변색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바닷물을 머금은 몸은 물렁물렁해져 바다의 움직임에 맞춰 꾸물꾸물 움직이죠. 이 외형과 특징으로 볼 때는 바다에서 발견되는 쿠네쿠네만의 특징입니다만 그 정체는 바다에 떠있는 사람의 시체다 하는 썰이 있기도 합니다. 3. 신기루썰. 신기루라는 건 온도가 다른 대기 중에서 고밀도의 차가운 공기와 저밀도의 따뜻한 공기의 경계에서 빛이 굴절되어 멀리 있는 형태나 물체가 크게 보이거나 뒤집어져 보이는 신비로운 자연현상입니다. 쿠네쿠네가 신기루라는 썰에서는 멀리 있는 사람 같은 물체가 신기루 때문에 왜곡되어 보이는 게 아닐까 그런 썰이 있는데요. 그럼 왜 사람이 미치죠? 저는 이 썰은 팽입니다. 팽. 4. 요괴썰. 일본에서는 옛부터 다양한 현상을 요괴와 연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꾸물거리는 요괴 중 하나로는 이탄 모멘이라는 요괴가 있습니다. 그 요괴는 하얗고 펄럭이는 요괴이니 쿠네쿠네와 비슷한 느낌도 있군요. 또한 도호쿠 지방에는 교코츠라고 불리는 꿈을 대는 요괴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쿠네쿠네는 단순히 그런 요괴의 한 종류라는 썰이 있죠. 5. 허수아비 전설썰. 일본에서는 옛날에 사람으로 산재물을 바치는 풍습이 있어 흉년이 닥쳤을 때 사람을 허수아비 대신 논밭에 세우는 야만적인 문화도 있었답니다. 현대에 그런 풍습은 당연히 남아있진 않습니다만 그 문화가 전설로 내려와 지금도 전해지고 있어 그 결과로 쿠네쿠네 전설이 생겨났다는 썰이 있습니다. 6. 만든 이야기 썰. 옛날부터 뱀의 왕인 바실리스크를 본 사람은 목숨을 잃는다고 전해지는 가상의 생물. 그리고 눈이 마주치면 몸이 돌로 변해버리는 뱀의 머리카락을 가진 여자, 메두사. 그 비디오 테이프를 본 사람은 일주일 뒤에 죽는다는 사다코 등등. 보면 작살나는 계열의 창작물은 동서고금으로 현대까지 많이 만들어지고 전해져 왔습니다. 그래서 쿠네쿠네도 이와 마찬가지로 보면 죽는다 계열 장르의 창작이라는 썰이 있죠. 이제는 현실적으로 해석한 쿠네쿠네의 정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쿠네쿠네는 아지랑이와 열사병을 오인하는 것이다 라는 건데요. 먼저 쿠네쿠네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한 전제 지식으로 열사병과 아지랑이라는 자연 현상을 다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사병 증상. 고온 다습한 장소에 있으면 체내 열이 축적돼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열사병이 걸리면 초기 증상으로 머리가 멍해지고 현기증이 자주 나타난다는데요. 증상이 진행되면 전신경련이나 불로도 반응하지 못하고 결국엔 의식을 잃고 맙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지랑이. 지면에서 그림자 같은 게 흔들리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봄이나 여름처럼 햇빛이 강해 땅이 뜨거워지는 환경에 발생하는 자연 현상이죠. 공기의 밀도가 고르지 않게 되면 그것을 통과하는 빛이 불규칙하게 굴절되는 게 아지랑이입니다. 이 두 가지에 공통되는 시기는 주위가 더워지는 여름이라는 것. 그리고 이름의 유래이기도 한 쿠네쿠네의 특징인 기묘하게 꾸물거리는 움직임. 자연현상의 하나로 여름에 일어나는 아지랑이가 흔들리는 모습과 닮았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쿠네쿠네의 가장 큰 특징인 자세한 걸 알게 되면 정신에 이상이 생긴다는 중증 열사병으로 인한 뇌 손상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이야기인데요. 열사병에 동반되는 탈수증으로 인해 뇌 혈류가 감소하게 되며 여기에 비정상적인 높은 체온이 더해지면 뇌신경 손상이 찾아온다고 하네요. 과학적인 이야기이긴 해도 열사병으로 인한 뇌 손상이 심각하고 정신이 발현되는 곳이 뇌라는 점에서 쿠네쿠네의 특징과 일치되는 점도 있어 보입니다. 여름에 햇빛이 강한 곳에서 일어나는 아지랑이라는 자연 현상을 똑같이 햇빛이 강한 곳에서
열사병에 걸린 사람이 허수아비 같은 것을 쿠네쿠네로 오인하게 되고, 이 이해할 수 없는 현상에 호기심이 자극된 그 사람은 자신의 열사병 증상이 진행되는 것도 모르고 그 정체를 파헤치려고 한다. 그 정체가 밝혀졌을 때는 이미 늦었고, 열사병으로 인한 뇌 손상이 심각해져 다른 사람이 보면 정신 이상이 생긴 것처럼 보인다. 뭐 그렇다는 거죠. 그 썰이 맞다면요. 쿠네쿠네가 오래전부터 금기시되거나 위험시되는 존재로 알려져 온 일화들에도 과학적으로 설명을 붙일 수는 있겠네요. 요컨대 옛사람들은 열사병으로 인한 증상의 진행이나 열사병에 걸리기 쉬운 상황을 대충 알고 있었고, 그걸 피하는 방법도 대충 몸에 익히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여름에 멀리서 햇빛에 흔들리는 아지랑이가 보일 정도로 기온이 높은 날에는 재미삼아 보러 갈 게 아니라 바로 집으로 돌아가라는 가르침을 주는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하는 거죠. 또한 아지랑이는 겨울에도 드물게 발생하는 자연현상이며 열사병도 겨울에 발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겨울에 이 두 조건이 동시에 적용되는 상황은 거의 없기 때문에 쿠네쿠네를 겨울에 목격했다는 정보는 찾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인터넷에서 유행했던 무서운 도시전설 쿠네쿠네의 정체를 과학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쿠네쿠네라는 너무도 유명한 도시괴담을 알아봤습니다. 재미있으셨으면 좋겠군요. 마지막으로 쿠네쿠네와는 그리 관계는 없지만 나에게만 자세하게 보였다 라는 소재를 토대로 괴담 하나를 더 올려보겠습니다. 즐겁게 들어주십시오. 항상 함께인 미치의 짱. 이 이야기는 고치현 고치시에 있는 어느 초등학교에서 지금은 30대가 된 어느 여성이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저는 부모님의 전근으로 2번 정도 초등학교를 전학 갔던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전학 간 초등학교는 정말 짧은 기간만 다녔고 실질적으로 1년도 다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학교에서 저는 정말로 섬뜩하고 기묘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전학을 간 학교에서 한동안 저는 반 친구들에게 둘러싸이는 인기 있는 몸이었습니다. 전학생이라는 게요, 이렇게 잠시 주목받는 시기가 있는 거죠. 전에 다니던 학교의 이야기 등을 꼬치꼬치 물어오기도 하고 같이 놀자며 데리고 나가기도 하고 한동안 저는 모두의 관심을 끌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멀리서 지켜봐주고 있던 게 미아짱이라는 반 친구 여자애였어요. 안경을 쓰고 살짝 차분해 보이는 외모였는데요. 반장을 하고 있던 터라 제가 애들에게 둘러싸여 질문에 화살을 맞으며 곤란해하면 미아짱이 모두에게 주의를 주기도 하는 전학생인 저를 배려해주는 따뜻한 아이였습니다. 제가 수업 중 어려움을 겪을 때면 뭐 모르는 부분이 있어? 물어오기도 했고요.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 때는 방과 후에 도서관으로 불러 공부를 가르쳐주기도 했습니다. 미아짱의 친절 덕분에 저도 점점 반 안에 섞일 수 있었고 아이인 제가 보기에도 정말 섬세하고 상냥한 아이라고 감탄해버릴 정도로 이 아이와 되도록 더 친해지고 싶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스스로 말을 걸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미아짱에게는 항상 같이 다니고 옆에 있는 반 아이가 있었던 겁니다. 그 애는 미치의 짱이라는 여자애였습니다. 그 아이는 미아짱과는 다른 스타일로 활발해 보이는 예쁜 아이였습니다. 저와 미아짱이 친근하게 이야기를 나누면 항상 미치의 짱이 방해를 합니다. 그때마다 뭔가 어색한 분위기가 생겨 저는 미아짱과의 사이를 쉽게 좁힐 수가 없어서 애가 탔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 학교에서 반년 정도를 보내다 보니 조금씩 사이좋은 반아이들도 생길 무렵이었습니다. 그날 미아짱이 드물게도 결석을 했던 겁니다. 무슨 일일까? 생각하며 미아짱의 자리를 보고 있을 때였죠. 교실 문이 갑자기 드르륵 열리고 들어온 쌤이 미아짱이 어제 죽었다는 말을 전했던 겁니다. 갑작스러운 이야기에 교실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뭐? 왜? 에? 도무지 이해도 감정도 그걸 따라잡지 못하고 있을 때
일부 애들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게 모두에게 전파될 무렵에는 교실 안이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미아짱은 집 근처를 흐르는 강에서 익사했다는 겁니다. 다만 그 사망 추정 시각은 평소라면 학원에 갔을 시간이 모양으로 왜 그런 시간에 강에 있었는지는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사고라고 단정. 학원을 빼먹고 강 근처를 배회하던 중 발이 미끄러졌고 디딜 곳이 없게 된 바람에 그대로 강에 빠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쌤에게 미아짱의 부고를 들은 뒤 그날 쉬는 시간에 우연히 들은 이야기인데요. 시신으로 발견된 미아짱이 어떤 물건을 손에 쥐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빨간 미산가 팔찌. 미산가 또는 미산가 팔찌는 자수로 꼬아서 만든 팔찌를 말하는 건데요. 포르투갈어라고 하네요. 그 소문을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는 몰랐지만 곧 사람들 사이에 퍼진 것 같았습니다. 모두는 소문을 듣고 왜 미산가 팔찌지 하며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저는 바로 미아짱과 언제나 같이 있던 미치의 짱을 떠올렸습니다. 미치의 짱이 항상 왼손에 빨간 미산가 팔찌를 차고 있던 걸 떠올렸거든요. 저는 그 소문을 듣고 그날 처음으로 미치의 짱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미아짱이 죽어 누구보다도 낙담해 있을 미치의 짱이었습니다만 저는 그때 보고 말았던 겁니다. 자기 자리에 앉아있던 미치의 짱이 생글생글 웃고 있는 걸요. 저는 흠칫 놀라 그대로 멍하니 미치의 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쪽도 제 시선을 깨달았던 건지 다음 순간 미치의 짱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때 그의 얼굴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네요. 빙긋이 웃는 섬뜩한 얼굴을 제게 향하고 미치의 짱은 왼손을 올리고 그 손목을 이쪽 저쪽으로 돌리며 제게 보여줬습니다. 손목에는 항상 차고 다녔을 빨간 미산가 팔찌가 없었습니다. 저는 보면 안 될 것을 보고만 것 같은 느낌에 저도 모르게 시선을 회피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저는 자리에 앉은 채 고개를 숙이고 떨고 있었습니다. 미치의 짱의 뒤틀린 미소가 너무 무서웠으니까요.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가장 기묘했던 부분은 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날 수업이 끝난 뒤 미치의 짱이 집으로 돌아간 걸 확인한 후 저는 그날 봤던 미치의 짱의 행동을 반 친구에게 전했죠. 그렇게 미아짱하고 친하고 언제나 같이 있던 미치의 짱이 미아짱이 죽은 걸 듣고 웃고 있었다고요. 미치의 짱 험담을 같이 하려던 건 아닙니다. 그냥 미치의 짱의 일련의 행동이 이해가 가질 않았고 하물며 섬뜩함조차 느껴 저는 그걸 제 안에만 담아두는 게 무서웠어요. 그렇지만 제 이야기를 들은 그 친구는 이상한 얼굴을 하고 어색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기 미치의 짱이 누구야? 저는 놀랄 수밖에요. 왜 이 아이는 반 친구인 미치의 짱을 모르는 거지? 전학생인 나보다도 오래 같이 반에 있었으면서. 미아짱하고 사이좋았던 미치의 짱 말이야. 저는 그렇게 말하고는 미치의 짱의 생김새와 특징을 자세하게 설명했던 겁니다만 그 아이는 어쩐지 미치의 짱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어째서 모르는 걸까 싶어 불안해진 저는 다른 아이들에게도 미치의 짱에 대해 물어보며 돌아다녔습니다. 그 결과 누구 하나 미치의 짱이라는 여자애를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어째서 아무도 미치의 짱을 모르는 걸까? 담임쌤에게까지 확인하러 갔는데 그런 아이는 모른다는 말을 했고 출석부까지 보여줬는데요. 없었어요. 저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반에 미치의 짱 같은 이름의 여자애는 없다는 걸요. 그럼 제가 알던 그 아이는 대체 누구? 그 후 반 친구들에게 들었던 이야기에선 미아짱은 너무 얌전한 아이였기 때문에 친구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친한 아이는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때까지 봐왔던 미아짱 바로 옆에는 반드시 미치의 짱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탓에 저는 미아짱과 친해질 수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그 뒤로 미치의 짱이라는 여자애는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미아짱도 세상을 떠나버리고 미치의 짱이 대체 누구였는지 알 방법도 없던 채로 부모님의 일로 인해 저는 다시 전학을 갔습니다. 지금도 그 기묘한 사건을 떠올리면 심장이 두근댈 때가 있어요. 어쩌면 미아짱의 죽음에는 저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미치의 짱이라는 여자애가 관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저는 지금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다면 정말 무섭겠네요. 한참 전 나무님이라는 구독자분이 올려주셨던 새까만 아이 이야기도 떠오릅니다. 나무님에게만 보이다가 나중에 몇몇 아이들도 같이 보게 되었던 그런 이야기였는데요. 꽤 무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무님은 지금도 잘 지내고 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야기에서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치!